파란색으로 표시된 유럽에서 유입된 확진자 54명, 또 초록색의 미국 등 미주 지역도 12명입니다. 중국 등 아시아보다는 유럽과 미주의 영향이 더 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이미 5만 명을 넘은 가운데 사망자도 4천 명을 크게 웃돕니다. 스페인과 미국, 독일도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현재 유럽 입국자 전체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앞으로 보름간 보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죠. 절대 방심하지 않고 힘을 모아야 현재 재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네,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대구시는 요양병원 전수조사가 오늘 중에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정신병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자, 류재현 기자, 구체적인 대구 경북 상황 전해주시죠. 네, 대구 경북 확진자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54명 추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43명, 경북 11명으로 어제 하루 대구 지역 요양병원 5곳에서 1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고 일반 병원에서도 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현재까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종사자 3만 3천여 명에 대한 검사를 95% 정도 진행했는데요. 검사 결과가 나온 인원의 0.5%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오늘까지 요양병원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인데 결과가 나오는 내일까지는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내일부터 감염병 관리에 취약한 정신병원 24곳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정신병원 직원 등 종사자만 1000명 정도인데 이 중 누구라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즉시 입원 환자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고위험군을 더 발굴해서 산재적으로 검사할 방침인데요. 간병인의 경우 병원이 아닌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거나 개별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대구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위험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고요? 네, 대구시는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앞으로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미이행 시 행정명령을 통해 운영을 중단시킬 예정인데요. 만약 행정조치를 거부하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대구 신천지 교회를 통해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위장교회 2곳의 교인 명단을 추가로 받아 교인 47명의 확진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는 2시간마다 특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휴일인 오늘 집회 행사 금지 명령을 교회와 종교단체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경찰과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류지엔입니다. 네, 다음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이제 누적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 효사랑 요양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해외 유입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수민 기자, 수도권에서도 요양원이 문제군요. 효사랑 요양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이달 19일 첫 확진자가 나왔던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효사랑 요양원에서 오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요양원 입소자 가운데 감기 증세가 있던 여성인데요. 이로써 효사랑 요양원 확진자는 모두 6명으로 늘어섭니다. 한편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분당 재생병원 관련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본관 8층 82병동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60대 여성입니다. 병원에서 진행한 1차 조사에선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2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연이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확진자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모두 324명인데요. 발병 원인으로 따졌을 때 불호 콜센터 관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해외 접촉 관련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도 영국 런던에서 어학연수를 하다 귀국한 30대 여성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현장 예배를 보는 교회들이 적지 않았다고요?
네, 정부가 어제 앞으로 보름 동안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큰 종교시설 등의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하지만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는 오늘도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교회들에 대해 서울시는 오늘 자치구와 함께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입장 전 발열 확인과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 실제 감염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만약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와 접촉자들의 진단과 치료,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해 부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후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는데 브리핑은 시작하는 대로 연결해서 들어보고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흘째 100명 안팎으로 신규 확진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100명 전후로 등락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해외 유입 환자가 좀 는다는 부분, 또 수도권에 이제 요양원에서 일부 또 환자가 있다는 것, 예. 대구 경북에서도 요양병원 위주로 좀 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통제를 적절히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추세가 이제 판명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진정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글쎄 여전히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좀 겪고 있는 건데 네. 이 스피드를 좀 늦추면서 천천히 겪어가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완전히 종식을 단기간에 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할 정도로 쭉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겠습니다. 네. 요즘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물어봅니다. 저한테까지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언제쯤 끝나냐? 그렇게 묻는 사람 많죠.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네,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아쉽게도 제가 뭐 금방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날 것은 아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갈 것을 각오하고 좀 장기적으로 마음을 여유를 가지면서 적절히 긴장감을 갖고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네. 저녁에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좀 많은 시간을 보내시라. 그러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 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까? 예. 주말에는 뭐 야외 활동 많이 하시고 산에도 가시고 이 체육 활동 이런 것을 야외에서 하는 걸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시작될 모양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3월 22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입니다. 그 밑에 영상 테마파크가 보이고 있습니다. 7명이며 이 중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123명입니다. 이 중에서 총 2,909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98명이고 격리 해제는 신규로 297명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는 감소하였고 지역별로 보게 되면 대구가 43명, 그 다음이 경기도 16명, 경북이 11명의 확진자 규모가 순이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80.9%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별 사례를 보게 되면 서울의 구로구에 소재한 콜센터와 관련해서는 4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현재까지 총 152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고 경기도의 분당 재생병원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중이던 직원 등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45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약 95%에 대한 진단검사가 완료되어서 5개 요양병원에서 1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오늘 0시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일 확진자가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 하루 1,000명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국내 재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검사 결과가 비록 음성이라 할지라도
내국인 그리고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능동 감시를 실시합니다. 어제 발생한 신규 확진자 98명 중에서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15건으로 15.3%입니다. 유럽에서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 15건 중에는 유럽이 8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입국 시에도 검역관에게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자진 신고 또 자가관리앱 설치 등 특별 입국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입국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입국하신 분들도 가급적 14일간 자택에서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개인위생 수칙 등을 준수해 주시고 회사나 사업장에서도 해외 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감염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시고 꼭 필요한 생필품의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시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나 사업장 등에서도 식사를 할 때에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다중이용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또한 손 씻기나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현장 점검에서 위반이 적발이 되면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회, 집합금지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이 부과되고 또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 치료비 그리고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그동안 코로나19 유행 이후 지금까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역 대책에 협조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4월 5일까지 집중적인 사회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 생활 방역 체계로 순조롭게 전환하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생활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송에서 먼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성우입니다. 대구에서 원인불명 폐렴 환자 전수조사 결과 양성 6명 중에서 이제 2명은 신천지 최초 확진자인 31번보다도 이제 먼저 증상 발현돼서 대구 곽병원에 입원한 걸로 이렇게 나오던데 이분들 신천지랑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뭐 해외여행력이나 뭐 기존 확진자 접촉력 이런 게 역학조사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곽병원이란 곳에서 추가 확진자 혹시 있었는지 그리고 6명 중에 나머지 또 3명은 최초 증상 발현일이 불분명하다고 나오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곽병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사례와 관련해서 그때 조사를 진행 중일 때도 31번 사례보다도 발병일 또 증상이 나타난 날이 앞서 있었던 사례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신천지 신도들과 관련해서 전체에 대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진단검사까지 동반한 전수조사도 하고 또 그 후에 고위험 지역에 근무하는 실태까지도 파악을 하고 추가해서 여행력을 확인을 했고 다만 여행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신원 확인이나 그런 데 어려움 때문에 지원단을 통해서 추가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좀 더 그 정리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사 경과가 있으면 그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혹시 오송에 질문 없으시면 세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시스 기자님, 한국일보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뉴시스 임재 기자인데요. 대구에서 요양병원 외에도 병원에서도 계속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대구시 그 의료기관 관련해서 추가로 역학조사 인원을 더 투입할 필요성이나 또 추가 대책 준비 중이신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대구 지역의 경우는 일단은 그 요양병원 외에도 사회복지 시설 또 예를 들면 노인 시설, 장애인 그 밖에 대해서 지금 전수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전에 대구에서 그 자료가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확진 환자, 양성자가 일단 가장 많이 지금 발견이 되었고 나머지 그 사회복지 시설이나 그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해서도 산발적이나마 발견은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집중해서 저희가 유의하게 보고 있는 것은 요양병원도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지금 중요한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발생하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요양병원의 경우 주로 대구의 경우에도 대개 그 종사자들을 통해 유행을 했고 그러한 감염 전파 고리 자체가 계속 이어지다가 최종적으로 유행의 끄트머리에 다다라서 환자를 발생시킨 곳이 그 주로 요양병원이 가장 많고 일부 사회복지 시설이나 다른 곳에서도 양성자가 나오긴 나왔지만 지금 요양병원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발견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실상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다만 하는 문제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사자분들이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계속 그 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는 의료인 또 간호조무사 또 요양보호사 등등 그 조리사라든지 업무에 종사하다가 또 전파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관련된 시설장 등에 대한 지침, 의료기관도 당연히 별도의 지침이 있습니다만 요양병원은 그 의료기관 내 지침이고 그 발열이라든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 일부 아주 적은 사례이긴 합니다만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나타난 바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더 강하게 운영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지자체 등을 통해서 다른 지역도 그렇고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대구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 그 역학조사 팀이 물론 저희 역학조사 팀 전체 숫자가 꼭 항상 일정한 건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팀을 크게 구성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과장급이 현장에 내려가서 또 역학조사를 지원하거나 같이 종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구 지역의 경우에도 지금 저희 역학조사 인력이 수시로 현장 방문을 하거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도 대구 요양병원에 급하게 우리 역학조사를 총괄하는 박용준 팀장도 다녀온 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수시로 또 그쪽에 충분한 인력도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그 대책의 이행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국일보 기자님. 네, 한국일보 윤태섭입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아비간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 두 번째로 총리께서 강화된 거리두기 방침을 밝힌 당일인 어제만 해도 클럽에서 사람이 많이 붐볐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는데 이 클럽이나 종교행사의 제한적 허용 준수 사항을 보면은
해외 여행력 출입 금지나 사람 간 1, 2m 간격 유지 등이 있는데 이게 지자체 단속만으로 현장에서 잘 지켜질 것으로 보시는지 보다 직접적인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그 아비간이라는 그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개발된 치료제 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 저희 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해서는 의료진, 특별히 그 전문가들의 집합체인 대한감염학회의 진료 지침 등을 활용해서 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상에서는 아비간을 비롯해서 다른 항바이러스제, 이미 다른 감염병 등을 목적으로 허가가 나 있는 칼레트라와 같은 그 항말라리아 치료제를 비롯한 다른 이제 항바이러스제들, 렘데스비어와 같이 에볼라에 치료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등을 다 비롯해서 의료인이 판단을 해서 환자에게 투약 가능할 경우에는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비록 그 대규모적인 임상 실험이라든지 또 별도로 그렇게 그 약물 재창출과 관련해서 허가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도 물론 실시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는 개별 환자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문이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는 이제 오늘 시작이 되는데, 총리께서도 말씀을 어제 하셨고, 오늘 구체적으로는 어제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그 중대본에서 종교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말씀하신 클럽, 혜택 이런 것들이 그 명령이 준수되는지를 현장 점검을 하게 되고, 그때 지자체에 따라서 저희가 방대본에서 파악하기로는 경찰력도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관련된 법에 집회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거에 따라서 위반했을 때 벌금 부과라든지 손해배상 청구 등이 집행이 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그 중대본, 방대본은 물론 일선의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라서 집행이 되도록 중대본 입장에서도 관련 부처도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이행이 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특히 아까 그 질문하신 기자분께서 특정한 그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WHO 사무총장도 그런 얘기를 어저께 이미 했습니다만, 젊은 층이라고 해서 안심할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도리어 증상이 가볍다 하더라도 또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집단일수록 숨겨진 감염원의 전파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은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에 그 출입하는 것조차도 국민들께서 좀 그 2주간의 기간 동안은 자제해 주시도록, 외출을 삼가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필수적인 생활활동이나 의료기관